자,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강아지가 거실로 옵니다. 바닥에 누워서는 마치 TV를 보는 것 같네요. 2012년 영국에서는 개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한 고주파 소리를 사용했어요.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개에게는 매우 잘 들렸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강아지가 광고에 푹 빠지면 주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광고된 상품을 사겠죠.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광고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들은 재미있게 TV를 봅니다. 털복숭이 친구들이 화면에 나오는 동물과 움직이는 물체, 다양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보는 걸 개들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색깔의 경우 개에게는 TV와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개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색조로 세상을 보고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시야는 꽤 흐릿한 편이에요. 개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뇌는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초당 16개에서 20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개에게 이 숫자는 초당 70프레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낡은 TV 앞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동물에게는 TV가 플립북처럼 보일 거예요. 만약 현대 텔레비전이라면 강아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현대 TV는 비디오 프레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볼까요? 개는 평소 생활에서 자신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삐걱거리는 장난감, 명령, 다른 개들이 짖거나 으르렁대고 낑낑대는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TV 화면이 개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은 아마도 그저 무관심할 거예요. 아, 저기 보세요. 여러분 친구 조지예요. 그런데 전에 본 적이 없는 개와 함께 있네요. 다름 아닌 조지 여동생의 새 강아지인데 정말 귀엽네요. 여러분은 너무 개를 쓰다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개를 만지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개를 쓰다듬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이 개가 만지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니까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모르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마침 기분이 나쁜 날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주던 간식을 오늘은 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개를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개가 먼저 다가오게 할 수도 있어요.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세요. 마치 포옹할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덤비지 마세요. 갑자기 움직이거나 겁먹은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에게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몸을 웅크리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개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무시하세요. 그건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척 하고 있습니다. 개는 여러분이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개의 관심을 끌었어요. 나머지는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개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렸어요. 아,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알아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게 예의라고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예의로 여겨지죠. 하지만 강아지 세계에서 그것은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게 분명해요.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쓰다듬고 싶은 개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했어요. 이제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몸의 긴장을 푸세요. 천천히요. 새 친구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손을 뻗어도 되지만 천천히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아래로 약간 구부리세요. 살짝 물려도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개가 여러분에게 편해지도록 하세요. 한참 동안 여러분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거든 그렇게 하도록 두세요. 개들도 처음 보는 사람과 편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가 너무 흥분하면 오히려 개가 이리저리 뛰면서 여러분을 핥고
사적인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초조해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 팔짱을 낀 채 몸을 돌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개는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잃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인은 개를 진정시키거나 심지어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개에게 말을 걸려면 반드시 개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개들의 공용어니까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대신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톤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고대하던 부분이에요. 이제 쓰다듬어 주세요. 자, 하지만 개를 껴안거나 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머리를 쓰다듬지 마세요. 개를 만질 때는 여러분의 손이 개의 시야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선가 갑자기 손이 불쑥 나와서 여러분을 만진다면 누구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개의 귀와 목을 쓰다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또한 개는 등과 어깨를 만져주면 좋아해요. 개를 쓰다듬을 때는 개의 몸짓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개의 몸이 약간 구부러져 있고 꼬리를 흔들고 신이 나서 여러분을 빙빙 돌고 있다면 그건 좋은 신호이고 개도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개들이 놀 때 발견할 수 있는 반가운 신호 중 하나는 개가 바닥에 다리를 뻗고 절을 하는 것 같은 동작입니다. 이런 행동이 보이면 여러분은 합격이에요. 개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조심하세요. 만약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린다면 물러서라는 표시입니다. 꼿꼿하게 쳐든 꼬리 또한 개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개들은 왜 그렇게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우선 개들에겐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사냥할 때 물건을 되찾으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거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과 놀고 싶을 뿐인데 만일 공을 까먹고 집에 놔두고 왔을 수 있어요. 그때의 분명한 신호는 개가 막대기를 여러분의 발밑에 떨어뜨리면서 올려다보기 시작할 때 알 수 있어요. 개들은 막대의 냄새와 질감을 좋아해서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 물어뜯은 건 개들의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고 고통을 완화시켜줍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간 누워있다가 발을 핥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고양이만큼 자주 몸을 단장할 필요는 없지만 개들도 여전히 특히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동을 평소보다 더 자주 한다면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발을 다쳤거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박혀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 이상이 없는지 개들이 열심히 핥고 있는 발을 관찰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방문하세요. 개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흔들어대죠? 그렇죠? 이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어요. 늑대와 사냥 본능이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개가 공격적이란 뜻은 아니니까요. 그냥 노는 거죠. 고양이처럼 개들도 우다다 할 때가 있어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에너지 폭발 상태요. 하지만 개는 좀 달라요. 행복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개들이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목욕이 개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해서 그래요. 끝나고 나면 몇몇 개는 인디카처럼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하면 물을 털 수 있고 억눌리고 긴장된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개는 10중 8구 짖을 거예요. 여론과는 달리 소음을 싫어하거나 이게 귀를 아프게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이렌을 울부짖는 다른 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울링 본능이 자극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개 옆에서 피아노나 플루트를 연주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몇몇 개들은 하울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댕댕이는 제가 트럼펫을 연주할 때 울부짖는 걸 좋아해요. 어떤 개들은 풀 먹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개들은 그냥 맛을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기생충과 같이 나쁜 것들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건 풀의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개 주인으로서 이건 못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풀이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개가 여러분의 발에 앉으면 다른 개들에게 여러분이 자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애정을 보이는 거죠. 개들은 서로의 엉덩이를 킁킁거리면서 인사해요.
개들의 놀라운 후각이 이 새로운 지인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개들은 심지어 다른 강아지가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개가 하품을 하는 건 우리 하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졸린 거죠. 하지만 다른 때도 있어요. 만약 개를 훈련시키려고 할 때 하품을 한다면 개가 좌절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크게 하품하는 걸로 자신에게 정신적인 휴식을 주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현재 상황에 실증이 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긴장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 갔는데 너무나도 티나게 거기 있기 싫어할 때 말이에요. 반면 열정적인 상태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산책 나가기 전에 하품하는 것처럼요. 그건 좋은 신호죠. 등으로 구르면서 배를 문질러 달라고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어요. 털을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표시기도 해요. 배를 긁어줄 때 개들의 작은 다리가 어떻게 발길질하는지 본 적 있나요? 그건 소파 반사라는 건데 전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개의 배를 긁을 때 피부 밑에 있는 신경들을 활성화시켜요. 이는 개들이 털에 달라붙어 있는 벌레와 같은 짜증나는 걸 없애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똑같은 신경이죠. 개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또 다른 표시는 여러분을 핥는 거예요. 강아지였을 때 엄마 개가 같은 방법으로 목욕시켜주고 유대감을 맺곤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느라 너무 바쁠 때 주의를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에 대고 하면 뭔가 먹고 싶거나 점심으로 먹었던 남은 고기 덩어리 맛을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꼬리를 흔드는 건 개들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 만약 개가 오른쪽으로 꼬리를 더 많이 흔든다면 행복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왼쪽으로 흔들면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꼬리는 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에요. 겁에 질린 개는 보통 꼬리를 내리고 경계하고 흥분한 개는 평소보다 꼬리를 훨씬 더 높이 들어요. 호기심이 많다면 꼬리는 곱게 뻗을 거고 마지막으로 뻣뻣하게 수직인 꼬리는 개의 공격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개가 울거나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슬플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에요. 개는 이 울음소리를 강아지였을 때 배운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하거든요. 강아지들은 엄마에게 더 달라고 낑낑거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똑같이 우리와도 소통하게 되죠. 이런 울음소리는 모든 종류의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개가 흥분했다는 뜻일 수 있고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 다쳤다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 낑낑거림에 속 시원한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양들이 우리에서 탈출해요. 양들은 멀리 그리고 넓게 사방으로 흩어져요. 근처에 늑대들이 공격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는 게 분명해요. 농부 혼자서 말을 탄다 해도 그 많은 양들을 모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개 한 마리는 그걸 다 할 수 있죠. 아니, 말 탄 게 말고요. 개는 양들을 앞질러 몰아넣을 수 있어요. 개는 14,000년에서 29,000년 전 사이에 길들여졌어요. 원래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의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결국 우린 다양한 크기와 능력을 가진 개들이 특정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먼 셰퍼드는 독일의 양치기들을 도왔죠. 도베르만은 위협적인 거친 기질로 보안에 이용되었어요. 또는 테리어 같은 다른 품종을 보세요. 테리어는 손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해로운 야생동물과 쥐의 냄새를 맡도록 길러졌어요.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바로 부르기 전에 개들은 이전에 원래 해충 방제원이었어요. 야, 고마워 멍멍아. 그레이하운드는 매끈해 보이는 경주자로 사냥을 위해 길러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 품종으로 시속 70km까지 추격전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기르기는 어렵겠죠? 마스티프들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했어요. 이들은 사자와 다른 큰 동물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완벽한 보호 감시자가 되었죠. 포악하고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놀면서 느긋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점잖은 거인들이에요. 세인트 버나드는 추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털이 북실한 큰 개예요. 눈보라나 눈사태에 갇힌 길을 잃은 등산객과 여행객들을 찾는 데 이용되었죠.
또 개 세계에서 최고의 배달원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 카트를 끌 수 있어요. 1년 내내 얼음 같은 땅에서 산다면 옆에 시베리안 허스키를 몇 마리 키울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들은 운송에 도움이 되고 단체 생활을 잘해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 개들을 썰매를 끄는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진짜 말하자면 독특하게 생겼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개를 보게 됩니다. 너 말하는 거야, 불테리어. 이 주둥이가 곡선을 이루고 있는 개들은 개의 세계에서 꽤 거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과의 교제로 잘 번창했고 아무리 놀아도 놀이 시간이 부족하죠. 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눈이 툭 튀어나온 퍼그가 있죠. 퍼그는 완벽한 작은 애완용 개로 중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왔어요. 퍼그는 개들의 세계에선 광대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유럽에 소개되어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었죠. 너무 유명해져서 1700년대의 그림 속에도 등장했어요. 지금껏 가장 오래된 개 품종 중 하나이며 푸른 혀를 가진 유일한 개, 차우차우입니다. 차우차우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통 그렇듯 매우 사랑스러운 귀염둥이들이에요. 만약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품종이 여러분을 개종시킬지도 몰라요. 차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종종 그런 면에서 고양이와 비교되거든요. 친구를 사귀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충실한 친구죠. 전문가들은 이 걸어다니는 곰돌이들이 원래 몽골과 중국 북부 출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 사냥개로 유목민족과 함께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퍼그처럼 차우차우의 사파는 2000년 전부터 도기와 그림에 출연했어요. 이들의 인기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차우차우란 이름이 그냥 붙어버렸죠. 최고의 늑대개들 중 하나는 늑대와 포메라니안 사이에 교배종이 있어요. 네, 그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 같은 멍멍이들은 부분적으로 늑대예요. 하지만 18세기의 포메라니안은 오늘날의 포메라니안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칠고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을 돕던 근육질의 개였죠. 그리고 심지어 눈 오는 환경에서 밭을 갈기도 했어요. 테리어,